이 사람을 찾아오셨다고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시생 민진우라고 합니다. 박태보라고 합니다. 혹여 이 나라의 국구이신 둔천 선생의 자제분이 아니시오? 그렇습니다. 여양 부원군 댁에 아름답고 그윽한 젊은 선비가 있다더니 그게 바로 공이었구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전부터 익히 말씀 많이 들어 뵙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더군요. 성품이 고결하여 아부하는 것을 모르는 참된 선비를 만나고 싶거든 홍문관에 박아무개 은교를 찾아보라고요. 그거야말로 과찬의 말씀이시오. 또 성균관 유생 시절에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조 자랑으로서 청년 암행어사가 되시어 호남 지방을 순회 숙패를 적발 시정하고 혁신하니 그곳 백성들이 참호사라고 칭송이 자자했다고요. 부족한 사람을 그토록 과찬을 해주시는 걸 보니 할 말 있으신 게지요. 두 분 대감께서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셨다고 들었소. 어찌 됐소? 전하께서 되돌려 주시니 거듭 올리신 줄로 압니다. 이번에 조사석 동평군 두 사람이 정승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을 어찌 보시는지요? 소위 장씨의 후견인이요 제 남인축과 교본이 두터운 저들의 중용인 장차 무엇을 위한 보석인지 유념해 보셨는지요? 박태보와 민진우가 자주 만난다고요? 예. 박태보가 누굽니까? 소론 측의 중진이 아닌지요. 민진이는 누굽니까? 그 또한 노론 측의 젊은 선봉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닌 줄 압니다. 제 수하를 풀어알아보니 박태부는 소론의 거두 윤중 남구만의 집을 자주 찾으며 민진우 또한 백부인 민정중과 우암 송시열의 거처를 조속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저들이 자기 당의 원로들을 그렇듯 자주 찾는 연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당이 합세를 하여 우리를 치자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우리 두 사람만을 치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남인의 대두를 미리 막고 쥐선당 마마께서 왕자를 낳으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두자는 것이겠지요. 허나 두 분께서는 벽에를 높이 하셔도 될게요. 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들이 비록 지금은 노소로 갈라졌으나 서인이라는 뿌리는 하나 아닙니까? 저들이 결별한 것은 불과 5해밖에 아니 되었습니다. 저들이 당을 달리하게 된 연유가 뭐요? 송실과 윤중의 불화 때문이 아니오. 그 불화의 원인이 뭐요? 주작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서 서로를 사문난정으로 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오. 어디 그뿐이요. 젊은 유생들이 김석주, 김만, 김민효중 등 외척이 나란 일에 깊이 관여함을 비방하여 권자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나 송실은 오히려 저들의 편인지라 이윽고 갈라선 것이 아니겠소. 노소론의 거리인즉 남인과 서인의 거리는 매한 가지지요. 한동안 두 당은 다투어 소란을 떨 것이요. 정치는 대감을 관리로 중용한 것은 역대 없었던 일이라고 말이요. 하나 말썽을 부리면 부릴수록이 우리와 남인 측만 유리해질게요. 세상에 어떤 성인군자도 자기가 하는 일을 거듭 반대만 하는 사람을 이쁘게 보아주기란 힘든 법이거든요. 살구 좀 구해오셨나요? 서중매처럼 눈 속에 열매 맺은 살구나무는 없나 하여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이다. 연희 땐 즐기지도 아니하던 살구인데 시드신 그 맛이 못 견디게 그립지 뭡니까? 태교의 노예가 되어 이토록 옥체 상하신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파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없이 행복하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야 아이를 가진 이 기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적이옵니다. 해산이 임박할 때까지 배꼽에 붙이고 계시옵소서. 무당 판수들이 그러던가요? 이 아이는 딸이라고요. 아니옵니다. 다만 만일에 대비하고죠. 여기저기 알아보셨을 테죠? 뭐라 하든가요? 아들이라고 하든가요? 딸이라고 하든가요? 어떤 무당 판수는 아들이라 하고 어느 것들은 딸이라 하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용하다는 사람들 입에서 아들, 딸 반반으로 나오니 더더욱 초조해지옵니다. 이 아이는 아들이랍니다. 태몽은 틀림없다면서요? 하오나 태몽이 그러하고 내 마음이 이렇듯 평안한 걸 보면 이 아이는 분명히 왕자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온 나라가 기다리고 상감마마께서 그렇듯 고대하시는 원자를 낳고 말 겁니다. 그나저나 이 아이가 왕자인지 옹주인지 안절부절 못할 사람은 우리 말고 따로 있답니다. 알아보셨는지요? 장안에서 용하다는 점장이 들은 즉 뭐라 하던지요? 소위 장씨가 낳을 아이는 아마도 아들인 듯하옵니다. 그래요. 친정 어머니는 만나 뵈었는가? 예, 그래 뭘 하시든가? 소희 장씨가 낳을 아이는 딸이 분명하니 10년 후시라 하더이다. 그래. 한상궁이 점쳐보기에는 어떤가? 왕자겠나 옹주겠나? 소인네도 이번엔 종잡을 수 없지 무엇이옵니까? 부모 나이가 홀수일 때 홀수의 달에 씨를 내리면 건개로 아들을 낳고 부모 나이가 짝수일 때 짝수의 달에 씨를 내리면 곤개로 딸을 낳는다 하였거든요. 소인네가 짚어보니 곤개라 딸이더이다. 딸이라고? 예, 하옵고 칠칠법으로 점쳐보면 아들을 낳을 점키지 무엇이옵니까? 49의 기본수에 씨를 내린 달수를 보태고 그 보탠 수에서 산모의 나이를 뺀 수가 홀수일 때 사내아이요 짝수일 때 계집이라 하옵는데 소인네가 짚어보니 홀수더이다. 홀수면 아들이란 말인가? 소희가 근래 태교의 노예가 되었다기 위로해주러 왔다네.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황공하옵니다. 아이가 노는 게 어떤가? 음전한가? 아니면 활달한가? 아직은 잘 모르겠나이다. 잘 모르겠다니. 노는 것이 워낙 얌전하다 보니 노는 듯 마는 듯 하다 이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었고 나이 30에 처음으로 갖는 아이고 보니 이렇듯 노는 것이 음전한 것인지 아니면 활달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소희가 껐다는 태몽 말일세. 황룡이 어찌 생겼든가? 혹시 도마뱀처럼 발을 갖진 않았든가? 글쎄요. 원래 용이란 발이 없는 영물이니 발을 가졌으면 용이 아니거든. 수인 그것까진 보지 못했사옵니다. 다만 자욱한 안개 속에 자욱한 안개 속에 여의주를 문 웬 영물이 나타나 품속으로 안겨드는데 저게 바로 황룡이구나 하는 사이 깜빡 잠을 깼지 무엇이옵니까? 속설에 아이가 노는 것이 음전하면 딸이고 활달하면 아들이라지만 그것만 가지고 어찌 아들인지 딸인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태중의 태가 상하로 움직이면 수태라 하여 장수할 것으로 안다는데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제일 좋다는 천태인 줄로 아옵니다. 그나저나 왕자면 어떻고 옹주면 어떻습니까? 소인 그런 걱정 아니하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노? 기왕이면 왕자를 낳아야지. 옹주인들 어떻습니까? 소희를 닮으면 참으로 어여쁠 게야. 여염사가에서도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 하여 반기지 않던지요. 아무렴 옹지가 태어나면 거란의 귀염둥이가 될걸. 하운데 소인의 친정어미도 그렇고 오라비도 그렇고 모두 첫아이는 아들을 낳고 보니 아마 딸 자식은 대개 친정어머니를 닮는다고 하지요. 어머니,
마마, 혹여 옥체 미령하신지요?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소희가 가진 아이가 왕자인지 옹주인지 초조한 마음에 그만 중전으로서의 채통을 잃은 처신을 했지 뭡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요? 소희를 찾아가 왕자인지 옹주인지 넌듯이 떠본다는 것이 한방 농락만 당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마마, 3,000가지 여자의 죄 중에 아들 못 낳는 죄가 제일 크다는데 장소희를 보니 그 말에 참듯이 가슴에 와닿지 무엇이옵니까? 내 이 나라의 국모여 전궁인데도 한갓 후궁 앞에서 한껏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나저나 소희가 가진 아이가 왕자인 듯 싶으니 걱정이 깊어지지 뭡니까? 내가 못 낳아서가 아니랍니다. 소희는 한이 많은 사람이고 보니 그것이 두려워서랍니다. 마마, 10년 오소서. 소희 장씨가 설사 왕자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는 절대로 원자가 될 수 없을 터이니 염려 놓으시라 하더이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상감마마 깨어서 일각의 여삼추로 고대하시던 왕자인데 그 아이가 원자가 될 수 없다니요. 태어나기만 해보십시오. 곧바로 원자의 정호가 주어질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젖돌이 되기도 전에 서둘러 세자로 책봉될 겁니다. 헌데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소인인들 그걸 어찌하옵니까? 다만 그 말씀만 기뜸해드리라 하더이다. 원고 대제학 김만중의 상수여옵니다. 대전에 다녀오는 길인가? 예. 점심술에 젖수시로 듭시라고 여쭸는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 대전은 지금 발칵 뒤집힌 줄로 아옵니다. 무슨 일로? 승하신 인경왕후의 숙부이자 대제학인 김만중이 올린 상소 때문인 줄로 아옵니다. 무슨 상소이기에 그렇게 발칵 뒤집혔단 말인가? 소인네 차마 입에 옮길 수도 없사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찬상구, 하오면 여쭙지요. 전번에 조사석이 좌의정이 된 것에 대해 세간에는 유언비어가 파다하다 하옵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지난날 본궤 어머니께서 젊어 홀로 되시어 남매를 데리고 종인 듯 친모인 듯 들어간 곳이 조대감댁이었다며 그때부터 두 분 사이에는 은밀히 교통이 있었다는 유언이라 하옵니다. 마마 그래서 때문에 그분이 정승이 되신 것은 본교 어머니께서 예정을 생각하시어 따님으로 하여금 상감마마께 베갯머리에서 아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소문이 떠도니 좌의정 조사석을 파직시켜 무성한 유언비어를 가라앉히랍시는 상소라 하옵니다. 서포 김만중이라면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의 숙부이기 전에 구운몽 사시남정기의 저자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나라의 외척이요 대제학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는 그의 상소문이고 보니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었다. 조사석과 내통했다는 그 여자의 지체는 어떠한가? 남의 집 종인 듯 친모인 듯 하다지 않은가? 어디 그뿐인가? 그 여자는 누구인가? 장소희의 어머니요 장자 태어날 왕자의 외할머니가 아닌가? 이 한 몫은 그나 누명을 벗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련만 우리가 당했어. 벽에를 높이 베도 좋다 한 것이 큰 실책이었어. 장차 어쩌면 좋겠습니까? 석설무책이란 바로 이런 경을 두고 하는 말 같소.
그럼 구경만 하자 이 말씀입니까? 구경만 할 수밖에. 저들이 이번 일을 꺼낸 저희가 뭐겠소? 장차 태어날 원자기 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 천한 출신에 음란한 외조모를 가진 왕자를 원자로 세자로 삼을 수 없는 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허를 꾸며댄 거요. 상감, 한마마마. 용안이 병치레한 사람인 듯 초췌하시구려. 미칠 것만 같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질이라도 질러댔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허사다 말하더니 참으로 그렇군요. 왕실에 그야말로 오랜만에 경사가 있게 되어 가슴 부풀었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한마마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리 좀 비켜주게. 대제야 김만중의 소행이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차 태어날 내 자식에 대하여 그렇듯 흠집을 내다니요, 칼질을 하다니요. 상감, 세간에 그런 소문이 나돈다면 그걸 일러준 사람을 탓할 수는 없지요. 그보다 그런 유언벼가 놔두는 것이 사실인지는 알아보셨소? 예, 최근에 별감들을 시켜 은밀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뭐라 하던가요? 사실 무근이라 하던가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상감, 이 늙은이의 말 명심하오. 내 친정 오라비를 잘라 소문을 잠재울 수 있다면 그리하도록 하오. 한마마마, 뜬 소문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 뜬 소문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엄한 왕실의 소문에 휩쓸려서야 아니 되기 때문이요. 하와 대제야 김만죽을 삭탈관작하고 유배령을 내릴까 합니다. 그런다 하여 소문이 잠잠해지겠어. 그럼 어찌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좌의정 조사석의 벼슬 다 함께 거두세요. 왕실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선 그보다 더한 단호함도 보여주셔야 하오. 그리 되면 소문이 근거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닐걸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 했다오. 조사석을 중용한 것이 상감의 실책이었어. 왜 그러시오? 태어날 왕자가 혹여라도 다칠까 봐 그러. 후사 때문에 그러시오. 한마마마, 제 나이 벌써 28이옵니다. 내일 모레면 30이옵니다. 상감, 그 때문이라면 염려할 것도 없다오. 내 이번에 장소희가 나이 30에 아이를 갖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오. 충전이 이제 22이시오. 초조해야 할 거 조금도 없다오. 하오나. 상감, 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후사가 늦음을 근심하여 이번 일을 민심과 어긋나게 처리할까 염려돼서라오. 왕통의 존엄성은 치국의 근본인 것이요. 이 얘기를 드리러 한밤중에 이 늙은이 상감을 찾아뵌 거라오. 머리를 감아서 술을 먹고. 마마, 왜 앉았더냐? 밤새도록 태교 칠부리만 외우고 있었더냐? 김만중의 상소에 대한 얘기는 들었더냐? 어미를 욕되게 한 것은 모두가 이 천한 것의 탓이옵니다. 불효의 죄를 씻을 길 없으나 마음 놓고 울어도 악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처지인 것.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네 무슨 불효의 죄를 졌단 말이냐? 마마께서 모르십니다. 내 그때 어머니의 소원을 쫓아 악의 공녀가 되지 않았던데 오늘날 이런 치욕을 당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안쓰럽습니다. 당신의 기박한 명운으로 홀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어머니가 치근합니다. 마마, 홀로 된 가련한 여인이 어린 자식을 키우며 남의 집 친모살이를 한 것이 어찌 흠이란 말입니까? 서서 종살이를 했다는데 자식을 키우고자 몸을 던진 모정이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단 말인지요? 대제와 김만중도 유복자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윤씨가 일찍이 홀로 되어 아들 형제를 가난 속에서 바느질 품팔이로 키웠다 들었습니다. 그런 장한 어머니를 둔 사람이 남의 어머니라 하여 비웃고 욕되게 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자식을 위해 몸을 던진 모정을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지언정 친무살이한 것을 종살이 했다고 그것도 부족하여 주인집 대감과 정을 토겠다 덮어씌우니 대제와 김만중은 자기 집 친모를 모두 건드리고 보니 그런 소리를 농할 수 있었다 이건지요?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란 것도 해괴합니다. 조사석에게 이주 판사를 시킬 때는 없던 소문이 소인이 아이를 가졌다 하자 놔두는 걸 보면 누군가가 치어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좌이정만 높은 벼슬이고 이주 판사는 벼슬도 아니란 말입니까? 마마, 저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빙자하여 상소한 저희가 뭐겠습니까? 장차 태어날 이 아이를 겨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한 출신의 음란한 외모를 가진 왕자를 원자로 삼을 수 없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먼저 헌을 꾸며 퍼뜨리고 그걸 빙자하여 상소한 게 아니겠는지요? 제 당파가 아무리 중하다 하나 그 때문에 임금의 혈손을 태어나기도 전에 더러운 것을 퍼붓고 그도 모자라 칼질을 하다니요. 마마, 참으로 불충한 유인이옵니다. 내 이제 김만중의 저희를 깨달았노라. 내 아들은 이제 내가 지켜주겠노라. 김만중을 삭탈관장시키고 선천으로 부척해하라. 이복에 서포대감이 선천으로 귀양 갔다는 건 들었나? 어찌 생각하는가? 근거도 없는 데다가 해명할 길조차 없는 옛 얘기를 들추어서 상소를 한 것은 그 어른답지 않는 처사인 듯하이. 만약 소위 장씨가 낳은 왕자가 훗날 보위에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게. 그런 불충이 어디 있겠나. 그나저나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얘까지 왔는가? 나라에 왕자만 넣는 게 아닌 듯하이. 처남은 언제쯤 아들을 볼 것 같은가? 보아하니 아직 반가운 소식은 없는 모양이던걸. 이복의 처남, 좋은 자리가 있는데 접실로 드리지 않으려나? 접시? 왜? 접시를 드리라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가? 내 처남한테 부자 접시를 좀 중신하려고 만사 제끼고 왔다네. 부자도 이만저만한 부자가 아니라네. 당자인즉 천하절색의 소년 과부라네. 이보게, 호박이 굴러 들어와도 넝쿨채 굴러 들어온 거라네. 부자도 이만저만한 부자가 아니요 천하절색의 소년 과부라니 좀 좋은가? 실인즉 이번 일은 빙장어른 네 분께 허락받고 온 거라네. 모를 일일세 그런 걸 다 허락을 하시다니. 그건 자네가 부모 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릴세. 여러 형제를 두셨으나 유독 자네한테만 슬아가 없다 보니 그 어른들도 매우 민망하신 게지 뭔가. 그렇다고 이 처남댁이 끝내 생산을 못하신다 해도 그걸 빌미로 하여 부인을 내칠 자네도 아니니 혹여 첩실한테라도 자식을 얻어 재롱 떠는 재미를 본다면 얼마나 다행이시겠냐며 힘써 권해보라고 하시더구만.